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9가지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째 조언이 가장 중요하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면 그 인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남들이 먼저 찾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달리는 말 한 마리를 쫓아가기보다는 그 시간을 들여 풀을 가꾸는 것이 더 현명한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말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테니까요. 둘째,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딱 3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일, 남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어차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남의 일 역시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오직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시간에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죠. 셋째, 착한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만 지나치게 착한 사람, 즉 호구가 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아무에게나 무조건 선의를 베풀다 보면 결국 그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를 주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주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본인일 테니까요. 넷째,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굳이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가치관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거나 설득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소통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필요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야말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빠르게 믿거나 너무 빨리 친해지려 하면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급격하게 친밀해지는 관계는 그만큼 쉽게 무너질 위험도 따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만 신뢰라는 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공들여 쌓은 탑처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야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과도하게 호의를 베풀거나 지나치게 친밀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그런 관계일수록 작은 오해나 상황 변화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기복이 있고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가까운 듯 했지만
어느 순간 차갑게 돌아서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다가오는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과 물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을 시간이 없으면 나무는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이 빠지기보다 상대의 본 모습을 천천히 알아갈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믿고 너무 빨리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본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혹시 그 속도에 맞춰 상대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다져지는 것이지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에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살갑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잘해주다가도 관계가 틀어지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상처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친밀함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본인의 감정에 따라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여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꾸준한 행동과 일관된 태도를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날 때는 처음부터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줄이는 방법.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너무 빨리 믿고 기대하면 그만큼 예상치 못한 실망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망을 줄이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말은 누구나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상대가 한결같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려운 순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친해지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우리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빨리 친해진 건 처음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친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도를 지키세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다가온다고 해서 본인의 속도까지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속도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페이스에 맞춰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거나 상대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리고 시간을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얻어진 신뢰는 단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신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점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점을 받아들이고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도 상대의 단점을 발견한 순간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관계는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들이세요. 누군가의 진짜 성격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신중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너무 빠르게 다가가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들여 관계를 쌓아간다면 더욱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째, 화가 날 때는 무엇보다 말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말이 단순한 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의 말실수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화가 났을 때일수록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더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서운해도 이해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만큼 신뢰가 크고 애정이 깊기 때문이죠. 신뢰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 오래 남고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대부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화가 나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 말이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강한 감정이 들끓을 때는 최소 30초 정도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짧은 질문이 결국 큰 후회를 막아주고 관계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짓이 거칠어지며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불안함을 느끼고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말 한마디가 서운함을 불러일으키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일수록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분노도 사소한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를 주고 난 뒤라면 아무리 후회해도 관계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일수록 신중하게 말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을 숨기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채로 상대를 비난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먼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당신 때문에 짜증나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덜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가 났을 때는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면 몸이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호흡이 가빠지기 쉬운데 이때 억지로라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가라앉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감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화가 났을 때 신중하게 말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으며 스스로를 후회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째,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본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거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처럼 특별한 관계일수록 이런 기대는 더욱 커지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겠지라든가 이 사람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넘어 때로는 깊은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높은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 표현이 동일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당연한 일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상대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는 더 커지고 그만큼 실망도 커지기 쉽습니다. 연인 사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연애 초반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퇴근 후에 연락을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왜 이렇게 연락이 늦어? 라거나 예전처럼 표현을 자주 안 해주는 것 같아 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 기대만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라면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줘야지, 혹은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기대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 상대도 힘들 수 있고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상대도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애정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나와 완전히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졌다면 왜 예전 같지 않지? 라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이 친구도 바쁘겠구나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이 내 기념일을 깜빡했다면 나를 덜 사랑하나?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사람도 요즘 정신없이 바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기대를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란 필연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해 줄 거라고 믿기보다는 이 사람도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 역시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만 정작 나도 누군가에게는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관계는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쌓이면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가 적을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의심하고 불만을 품기보다는 이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성숙한 관계란 상대가 나를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9째, 너무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의도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속마음을 보이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내 이야기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충분히 단단해질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분명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솔직하기만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전체의 30%만, 친한 사람에게도 50% 정도만 공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많은 걸 내보이면 상대가 나를 쉽게 판단하거나 심지어 나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결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진심이 상대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소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지나치게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상황과 사람을 잘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상대와의 신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가거나 속마음을 전부 공유하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다가가며 나를 지킬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9가지 조언을 기억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